안녕하세요. 대박스쿨의 김나연입니다. 상승 행렬을 지속하는 코스피 지수가 오늘은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장 마감 직전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다만 외인은 오늘도 매수세를 지속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외국인 투자자가 약 3조 원 넘게 매수했다고 하는데요. 월별 순매수 금액으로만 따지면 약 2년 만에 최고 수준의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코스피 지수는 이달 들어서만 6.7% 올랐는데요. 과연 이 매수세가 지속이 되면서 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지 오늘도 대박스쿨과 함께 이번 주 전략을 구상해 보시기 바라고요.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문자나 전화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는 023772-0269번입니다. 023772-0269번이고요. 문자는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한 상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강의는 적풍 유경훈 전문가의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말 편안하게 잘 보내고 오셨나요? 자, 월요일부터 또 3일간 여러분들의 또 밤을 책임질 적풍 전문가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잘 끝났다고 좀 생각을 했는데 좀 중간에 잠깐 휘청하면서 이렇게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오늘 좀 한번 대응 전략들을 세워볼 예정이고요. 이제 오늘이 하루 지나갔으니까 이번 달도 이제 이번 달 거래일로는 이제 3일 남았고요. 또 이번 주 거래일은 이제 4거래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3, 4일을 잘 마무리를 하셔야 이번에 우리 설명들이 또 길잖아요. 토일, 월, 화, 수까지 이제 5일 동안 연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5일 동안 여러분들이 마음 편안하게 우리 가족들이랑 재밌는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하시려면은 주식에 대한 걱정들을 일단 해소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전략들과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들 진단까지 오늘 딱 깔끔하게 해드리고 갈 테니까요. 여기 전화번호 위에 나와 있죠. 전화번호로 전화, 문자 주셔가지고 종목 진단 꼭 받으시고 또 종목을 정리한 이후에는 적풍이 드리는 새로운 전략들까지 같이 함께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지수는 좀 약간 힘이 좀 빠지는 것 같은데 우리 시장의 트렌드는 여전히 살아있고 사실 요즘에 제가 시황 방송을 하는 게 사실 크게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12월 달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12월 초에 갑작스럽게 남북 경협주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11월 말이죠. 11월 말에 차기 대선 후보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12월 초에 남북 경협주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12월 중순부터 해서 수소차가 본격적인 시세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미 다 우리 대박스쿨에서는 다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지금 매일 저도 방송을 합니다만은 매일 그 얘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 남북 경협, 또 수소 경제, 차기 대선 후보 이 세 개가 한쪽 가면 한쪽이 또 쉬고 하니까 계속 돌고 도니까 오늘은 이쪽입니다. 종목 공략하고 오늘은 이쪽입니다. 공략하고 좀 새로운 것들이 많이 올라가는 시장이었으면 좋겠는데 아쉽지만 우리 시장은 아직도 이 세 가지 이슈 쪽으로 시장의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쏠려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하고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보통 주가가 이렇게 좀 과열되고 이렇게 폭등을 하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가면 이렇게 조정을 좀 주고 해야 되는데 조정다운 조정이 안 나와요.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다 이거 제가 봤을 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무지 좋아할 만한 테마거든요. 근데 주변을 둘러보면은 돈을 벌었다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맨날 방송만 틀면은 저 얘기만 하네. 짜증나. 이런 반응 보이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 작년에 물려있던 거, 작년에 매수해서 수익을 못 내고 계속 나락으로 빠지는 종목들을 들고 계시다 보니까 남의 얘기에 그러니까. 그죠? 그림의 떡인 거죠. 팔아야 뭐를 사서 수익을 낼 텐데. 그러니까 손절이라는 거에 대한 그거를
아직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 손절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이번 1월 달에 굉장히 강세장이 왔던 이 좋은 기회를 이미 지나갔죠. 그죠? 근데 놓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대박스쿨을 보시는 분들이 좀 좋은 종목들을 많이 편입을 할까? 거기에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 진단을 열심히 해드리는 것밖에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은 과거에 너무 매여 계시지 마세요. 예전에 실수한 거는 실수한 거고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 것들은 떨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여기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내일부터 우리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될 만한 부분들을 제가 또 정리를 좀 해왔는데 여전히 우리 시장은 경협과 대선 후보와 수소 경제를 벗어나기는 쉽진 않을 것 같고요. 최근에 그 이외에 사실 우리 지난주 공개 방송 보신 분 아시죠? 지난주 야간 방송에 제가 몇 가지 테마 드린 게 있어요. 그죠? 그쪽 관련주들이 지금 서서히 바닥으로 지금 들어 올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그거고 그거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이쪽이 저는 유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한쪽은 이제 차기 대선 후보 관련된 이슈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와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일이죠. 내일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아마 오전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이 선정된다라고 이미 이제 공개가 된 상태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볼 텐데요. 일단 위에 있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차기 대선 후보에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아래에 있는 거는 뭐 이번에 사업들을 보니까 뭐 거의 건설주나 이쪽이 해당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랑 엮여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일도 우리 시장의 큰 메인 재료는 그쪽이구나. 그러니까 다른 쪽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겹지만 어쩌겠습니까? 기다려야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이 뒤도 안 돌아보고 있는 종목들을 그냥 다 버리고 저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저 테마는 조만간 끝날 거예요. 우리 작년 기억하시죠? 2018년도 1월 달에 모든 사람들이 전 국민이 대동단결해가지고 바이오 제약주 가자 했을 때 그리고 그 시기 전 국민이 대동단결해서 비트코인 가자 했을 때 그때 비트코인 시세와 바이오 제약주의 시세를 생각해 보면 아실 거예요. 그죠? 그쪽에 투자하면은 돈 번다, 뭐 대박 난다 이런 얘기들이 엄청 많았었는데 전 국민이 다 쪽박을 찼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 주가는 많이 올라왔어요.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아직 그 수급으로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제 슬슬 좀 두려워하는 분위기들이고 아직까지는 과열된 어떤 전형적인 그 무너지는 종목의 양상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충분히 공략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 저는 여기에 속하는 종목들을 매일 단타로 거래를 하고 있어요. 뭐 제가 수익을 내는 게 막 하루에 수십 프로씩 수익을 내진 않지만 하루에 5%, 뭐 많게는 10%, 작게는 3% 이렇게 매일 수익 낼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대박수고를 통해서 또 야간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또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를 한번 볼 텐데요.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이번 주 정치인에 관련된 이슈가 있다고 하면은 이쪽 관련주가 제일 이슈가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일정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이제 28일이니까 이제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뒤에는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인원수가 많은 정당, 뭐 더민주당이나 이쪽에서의 일정은 당분간 없으니까 이미 전당대회 작년에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 통해서 앞으로 당의 어떤 당대표와 앞으로도 차기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뽑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인에 관련된 부분들도 정치인도 연예인이랑 똑같아요. 연예인들 우리 계속 작품 활동하면서 TV 노출되고 많이 나오고 광고 찍고 하면은 이렇게 인지도 올라가고 또 몸값이 올라가는 것처럼 정치인들도 가만히 있으면은 점점 인지도 떨어지고 지지율도 내려가는 거예요. 자꾸 활동하고 나와서 뭔가 해야 되고 가끔씩 사고도 터지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지지율이 이제 움직이는 것들인데 이슈라는 것 자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 관련된 종목들도. 그래서 보니까
바로 내일이죠. 제가 이제 확정된 일정들만 가지고 왔는데 내일 황교안 전 총리가 이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이미 밝힌 상태이고요. 뭐 당 내부에서는 출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니 없느니 얘기가 나오지만 어쨌든 한다고 했으니까 또 지지 세력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내일 저 이슈가 있고 나서 오늘 관련주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내일 모레죠. 1월 30일 날에는 홍준표 전 대표의 북콘서트 당랑의 꿈이라는 또 책을 가지고 또 이제 북콘서트를 열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 말이 북콘서트지 저런 이제 행사를 할 때, 그러니까 북콘서트라는 말은 요즘에 나온 말이고 과거에는 출판 기념회라는 말을 또 썼거든요. 그래서 저걸 통해서 이제 또 정치적인 좀 중대한 발언을 하는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예상하기로는 당대표 출마 선언을 저때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죠. 최근에 이제 입당을 한 오세훈 의원의 역시 북콘서트 미래라는 책을 가지고 또 행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일정이 하루씩 이렇게 계속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계속 저 이슈가 계속 화제가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종목들이 오늘 올라가고 내려가고 했었는데, 전 여기서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를 좀 드리려고 해요. 자, 다음 화만 한번 볼게요. 일정 체크하셨죠? 자, 저걸 보셨으면은 그러면 우리는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관련주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저 생각은 좀 달라요. 시장에 자금이 많이 쏠려 있으면은 그거를 내가 외면하는 순간 나는 시장의 어떤 중요한 흐름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고 소외된 종목들만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올해 초에 1월 달 초에 제가 아마 지금 했던 거랑 굉장히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제가 1월 초에 여러분들한테 완전 생소한 종목 사라고 한 거 없죠? 건설주, SOC 관련주, 그죠? 남북 경협주, 거기다가 뭐 지지율 조사 관련해가지고 차기 대선 후보, 거기다가 수소경제 관련주, 뭐 계속 이런 종목들을 제가 다소 위험하지만 그래도 할 때다라는 말씀을 거의 한 달째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여기에서 벗어나는 순간 시장의 어떤 큰 흐름을 좀 놓치는 거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많은 자금을 실지는 않겠지만, 실으면 위험하겠지만은 소액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 구간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전략은 이렇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되든지 이 전당대회 일자까지는 시간이 한 달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럼 이 한 달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사실 우리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 달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증권사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3개월짜리 금융상품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단기 상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기 상품이 얘기를 하고요. 한 달짜리 같은 것들은 정말 초단기라고 얘기를 아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한 달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죠? 오늘 사서 내일 올라가는 것도 아이고 힘들어.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 달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제 입장에서 봤을 때도 한 달은 뭐 그렇게 뭐 평이한 그런 시간이라고, 투자하는데 당연히 그 정도 시간은 걸리지 라고 생각하는 구간인데 아마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드리자면 한 달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다. 즉 내가 매매하다가 물렸어요. 그러면 한 달 동안 굉장히 마음고생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길다면 긴 시간이기 때문에 잘 한번 생각을 해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어차피 중요한 거는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다 그래서 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막상 투표 들어가서, 그죠? 선거 결과, 투표 결과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28일 날 어차피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 중요한 디데이는 지금이 아니라 한 달 뒤다.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뭐 이렇게 출마 얘기 나오니까 매매를 들어가겠지만은 5월에 약간 조정받은 종목을 들어간다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음봉 매수, 양봉 매도 개념으로 조정치 들어간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직접적으로 어떤 종목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조정받은 종목들이 분명히 있어요. 뭐 검색만 해봐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전 전부 다 좋게 보고 있어요.
고점에서 하락하는 게 아니라 저는 조정받고 다시 간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재료가 한 달 뒤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내려온 종목들을 저는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양봉에서 따라잡으면 물리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일정이 훤히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누구나 다 그때 사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처음 또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제가 지지율 조사를 보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1등이에요. 뭐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좀 틀려요. 어디서는 2등으로 나온 데도 있고 어디서는 1등으로 나온 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이 지지율 조사에 대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1등은 일단 나왔어요. 그러면은 2, 3등이 누구냐. 굉장히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2등이 누구냐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과거에 이제 대선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보니까 1등 종목은 처음에는 좋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되게 식상해해요. 사람들도 그래 그 사람이 1등이야 뭐 되겠지 뭐 이런 느낌. 근데 2등 같은 경우는 갑자기 3등에서 2등으로 치고 올라간다. 그리고 존재감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지지율을 막 두 자릿수 지지율을 등에 업고서 혜성처럼 나타난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드라마틱한 부분에서 열광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관련된 종목을 보시는 분들은 2등이 누가 되느냐를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 전당대회 일정이 가까워질수록 만약에 1등과 2등이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겠죠. 투자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으로 보시면은 지금 우리 예타라는 말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죠. 예타. 예타가 뭐냐? 바로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정부가 이제 돈을 쓰고 어떤 사업에 투자하기 전에 이게 과연 우리 세금을 넣는 데 합당한 그런 사업이냐라고 해서 이제 정부가 나름 기준을 세워서 한번 이제 검토를 하는 과정들인데 이 검토하는 과정이 너무 길고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옆 동네는 해주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냐, 왜 우리만 안 해주냐, 이제 그런 어떤 불균형, 지역 불균형 발전이라는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번 정권 들어서는 좀 저런 것들을 많이 풀어주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대통령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건설 경기 쪽으로 일으켜가지고 다시 한번 좀 일자리도 그렇고 어떤 돈이 좀 돌게 한번 해보자 이런 것들을 말은 하진 않았지만 이런 걸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이제 저게 발표가 좀 될 텐데 전체 17개 도시에서 총 33건이 지금 이제 안건이 올라온 상태고요. 우리 동네에서는 이걸 해주세요라고 이제 제출한 거예요. 그 정부가 검토하고 이제 발표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체 규모가 현재 70조 원 규모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많은 부분들을 좀 풀어줬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뭐 각 지자체마다 한 개씩만 저 사업을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거의 뭐 엄청난 규모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지난 정권보다도 더 이 건설 경기 쪽으로 붐이 한번 일 수도 있다. 제2의 4대강 붐 같은 것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이 급등했잖아요. 차트 한번 좀 볼까요? 자, 이 종목도 오늘 갑자기 급등을 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북한 관련해서 뭐 좋은 얘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정부 SOC 사업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이 그래도 가벼운 종목이 아닌데 그죠? 시가총액 4천억짜리 기업인데 오늘 하루에만 24%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 이쪽 관련주들이 지금 계속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남북 경협주랑 엮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도 이뿐만 아니라 뭐 건설주, 뭐 시멘트 관련주, 거기다 뭐 도로 만들 때 필요한 것들, 토목 관련주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저는 수혜주라고 보고 이 종목은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너무 많이 올라왔지만 아직 오르지 않은 그런 종목들 차트상으로 봤을 때 대략 한 뭐 요 정도쯤에 있는 종목들이 있다고 하면은 한번 급등했다가 조정받은 종목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잘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 종목들, 여기에 속하는 종목들 중에서 좀 투자할 만한 종목들이 몇 개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을 오늘 또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우리 남북 경협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약간 포커스를 지금 달리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북한과 사업이라는 건 아직 직접적으로 되는 건 한 개도 없어요. 유엔 대북 제재도 있고 북미 정상회담도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고, 그죠? 아직 그 벽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인데, 이 SOC나 건설 쪽의 사업을 잘 보시면은 지금 북한이라는 재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내에서만 따낼 수 있는 수주 그 규모만 하더라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제 이 건설주나 SOC 관련주를 보시는 분들은 북한이라는 재료는 플러스 알파로 보시고 이제는 정부의 정책적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우리 내수가 아니라 북한이랑 경제 협력이 됐을 때 올라가는 종목들, 뭐 사료 비료 지원,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약간 소외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쪽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는 분들은 일단 정부의 정책 이슈를 계속 보셔야 되고요.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풍부한 수주권만 하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고요. 올라갈 수 있는 상승폭도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주 보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조금 이제 관점을 돌려보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종목들 사셔야 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죠? 그 부분들은 제가 잠시 후 11시 반에 또 야간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할 텐데요. 오늘 늦은 시간에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시간 아깝지 않게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들과 전략들 딱 세워드릴 테니까요. 이번에 명절 들어가기 전에 시간이 사거리일밖에 없어요. 사거리를 어떻게 하면은 좋은 수익을 내고 갈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5일을 쉬는데 물려서 5일 동안 이 진짜 놀지도 못하는 거 얼마나 이게 답답합니까? 그래서 저는 저의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 대박스쿨 시청자분들이랑 저는 이번에 명절에 주식 걱정 안 하고 편히 쉬다 오는 거. 그러려면 포트 정리 잘해야 되고요. 좋은 종목 들고 있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야간 방송에서 그 전략들을 한번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따가 11시 반에 이 방송 끝나고 찾아오셔서 제가 준비한 전략들까지 함께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들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1월 마지막 주 이슈를 체크해 봤고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설 연휴 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대박스쿨 배너 확인하시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적풍 유경훈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상담 들어가기 앞서 다시 한번 문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문자로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7637님의 문자입니다. 오늘도 기다린 적풍 전문가님 방송입니다. 참 오래 들고 가다 보니 답답한 종목입니다. 롯데손해보험 3,510원에 20%입니다. 잡초 뽑기 못하고 이렇게 또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답답함이 많이 느껴지는 문자인데요, 전문가님. 롯데손해보험은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이쪽 종목들이 요즘에 잘 한번 보세요. 저는 뉴스를 항상 이렇게 보는데 제가 항상 자주 보는 게 뭐냐면 어떤 종목들이 이제 많이 올라갔는지 시세는 저는 항상 매일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니까 또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재가 있어서 저절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호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고 사니까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쪽으로 자금이 쏠리는지를 보셔야 돼요.
제가 대박스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빠르면은 정말 한 달 전에 그리고 늦더라도 2, 3일 전에 보통 시장에서 움직일 만한 이슈들을 먼저 잡아드리고 있어요. 며칠 뒤에 보면 그 적중하죠. 근데 제가 우리 대박스쿨을 진행하면서 혹은 공개방송을 진행하면서 손해보험이나 보험주나 금융주를 언급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나고 나면은 순번이 되면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먼저 치고 가는 녀석들, 뭐 이 소형 테마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슈되는 테마들 중에서는 수소경제나 대선 후보나 뭐 남북경협 같은 것들을 치고 가고 있고, 바닥에서는 IT나 바이오가 한 달 늦게 약간 이제 뒤쫓아가는 경향들이 좀 있고, 그리고 또 많은 종목들이 바닥에서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먼저 관심도가 더 크다 보니까 그쪽으로 다 사람들이 쏠려 있고, 나머지 업종들 지금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가는 종목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4차 산업혁명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바닥에서 자리만 잡고 있는 상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롯데손해보험은 그중에서도 순번이 저 밑에 있다 보니까 이거는 장기 투자해야 되는 종목이라는 것이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일단 매매를 들어가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이렇게 화제가 되는 이슈가 없다라는 게 지금은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남북경협이나 이런 것들도 뭐 단기적인 재료가 있죠. 단기적인 재료 뭐 있어요? 뭐 내일 당장에 있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사업 내용 보면은 거의 도로 가는 거 아니면은 고속도로 아니면 뭐 항만, 공항, 어떤 뭐 건물진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SOC 관련주가 움직일 수밖에 없죠. 재료가 있으니까. 근데 손해보험 쪽은 뭐가 없어요. 차트 보세요. 완전히 그냥 바닥에 깔아져가지고 뭐 더 빠지진 않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 패턴.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다면은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회사가 나쁘진 않아요. 그죠? 재무 상태를 보면은 자, 회사는 나쁘지 않아요. 계속 실적이 늘어나는 기업이고 좋아요. 근데 지금 갈 타이밍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보유하시는 분들은 일단 굉장히 무거운 종목을 매매한다고 생각하시고요. 매일매일 시세를 보기 시작하면은 이런 걸 들고 계시면 안 돼요. 이런 종목들은 한 달에 한 번 열어보고 혹은 2주에 한 번 열어보시면서 아, 오늘 좀 올라갔네? 그래? 덮어놓고 또 2주 뒤에 열어보니까 좀 빠졌네? 조금 빠졌으니까 그냥 가져가자. 또 다음 주에 봤는데 이번에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추가 매수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져가는 것이지 매일매일 매초 매분 시세 보면서 아이씨 오늘 빠졌네 이런 종목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매일매일 보시면서 고생하고 계신다면은 그 또한 굉장한 또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런 관점이라고 하시면은 저는 이 종목을 한 2,900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분할 매도로 좀 정리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니에요. 저는 이거 계속 가져갈 수 있어요. 라고 하시면은 매수하신 가격인 3,500원까지 저는 쭉 한번 보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반기 안에 막 갑작스럽게 올라갈 만한 재료는 없지만 천천히 서서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이고요. 지금 제 차트를 보니까 한 3,400원 정도부터 매물이 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쯤 물린 사람들이 무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3,400원 정도부터 매물이 좀 쌓여 있으니까 아예 이 종목을 장기 투자로 생각을 하셨다면은 추가 매수를 한번 더 고민해 보셔서 평균 매수 단가를 어쨌든 3,400원 밑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추가 매수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추가 매수는 현재가 대비해서 5% 이상 밀리면은 그때부터 한번 서서히 담아가는 전략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장기적인 전략으로 드렸으니까요. 중간에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은 이 방송 이후에 진행되는 공개 방송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롯데손해보험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2,900원까지 올라오면 분할 매도로 정리하시라 말씀드렸고요. 장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추가 매수하셔서 현재가 대비 5% 정도 떨어지게 되면 3,400원 밑으로 평단가를 낮추셔서 3,500원대까지 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셀트리온 제약
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66,600원에 20%입니다. 네, 66,600원에 20%면 지금 일단 수익권에 있으시긴 하네요, 시청자님. 예, 네, 최근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 한 일주일쯤 된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되셨어요. 목표가 어느 정도 생각하시고 매수를 하셨을까요? 한 65,000원. 네, 65,000원 정도요. 예, 알겠습니다. 가능할지 어느 정도 걸릴지 바로 물어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셀트리온 제약 66,600원에 20% 보유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65,000원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까요? 자, 셀트리온 제약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이오주가 이번 주 들어가지고 뭐 지난주도 괜찮았는데 좀 분위기들이 많이 살아나고 있어요. 셀트리온도 그렇고 셀트리온 제약도 그렇고 뭐 그 외에 다른 바이오주들도 서서히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매수는 아주 잘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고요. 다만 이제 이 종목이 이제 부담이 있는 게 하나 있다고 하면은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셀트리온에 따른 그런 뭐 감리 문제 같은 것들이 완전히 100%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곳곳에 지뢰는 좀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65,000원이라는 가격은 당장 내일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전략을 한번 더 드려볼 텐데요. 지금 이 종목 단기로 들어가신 거죠? 그러면은. 예,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 주가는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이고 잘 사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뭐 공매도 비율도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구간이라서 일단 제가 볼 때는 한 66,000원 정도까지는 좀 열려 있는 구간이고 뭐 말씀하신 65,000원, 5,000원, 6,000원까지는 저는 뭐 당장 내일도 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늘도 보니까 개인들은 팔고 외국인들은 사고 기관들은 약간 좀 팔았어요. 그래서 수급은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략 세우신 대로 이제 가져가서 파시면 되겠고요. 이제 한 가지 이 종목에 대해서 좋은 부분이 하나 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이 종목이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계속 이렇게 추세상 이렇게 눌려 있는 모습이었었는데 만약에 이 종목이 이번 주 안에 주가가 한 66,000원 정도까지 강하게 이제 시세를 내준다고 하면은 거래량에 붙어서 올라와 준다고 하면은 한 7만 원에서 8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로 상단에 있는 매물대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이 이제 쌓여 있는 구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도 보면은 뭐 셀트리온 같은 거랑 보통 많이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셀트리온은 약간 물량이 많은 편인데 셀트리온 제약은 그래도 그렇게 많이 무거운 종목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심플합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단기로 단타로 보신다면 말씀하신 대로 65,000원에 매도하시면 되고요. 아마 명절 되기 전에 올라갈 가능성 높으니까 팔고서 보내시면 되겠고 만약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번 주 안에 66,000원 돌파 여부 보시고 66,000원까지 갖다 놓는다 그러면은 굳이 이번 주에 팔 필요는 없고요. 갔다 오셔가지고 휴가 갔다 오셔서 한 7만 원까지 보셔도 저는 충분히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렇게 상방적으로 많이 열어드리고요. 만약에 주가가 밀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밀리게 된다고 하면은 일단 손해보지 말고 나오셔야 됩니다. 손해보지 말고 파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주가가 66,000원 보유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67,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괜히 기다리지 마시고요. 일단 뺐다가 다시 들어가는 전략. 이렇게 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대응 한번 해보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것들이 있다면은 또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셀트리온 제약 전화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9079님의 문자입니다. 아난티 27,800원에 20%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조금 고가에 따라잡으신 것 같지만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전문가님, 아난티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아난티는 이제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리면은 이해가 되게 빠르실 것 같아요. 일단 이거 화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보시면 지금 이번 달 한 달 동안에 이 누적 순매수량을 제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한 달 동안 12월 28일부터 1월 28일까지 이 아난티라는 종목을 누가 제일 많이 샀느냐 한번 측정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순매수를 한 상태고요. 그죠? 외국인이 산 것보다 한 4배 이상 많이 샀어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는 엄청나게 물량을 지금 팔아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이번 달 들어가지고 산 날이 거의 없어요. 다 팔아요. 투신
다 팔아요. 기타 금융 다 팔고 연기금도 팔고 있고 사모펀드도 다 팔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아난티라는 종목은 어떤 상황이냐면 거의 8분 능선을 넘어서 9분 능선까지 올라온 상태예요.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작은 단타 정도만 칠 수 있지 여기서 막 과거에 올라왔던 것처럼 막 이렇게 간다?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지금 수급이 많이 꼬여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매수 타이밍이 굉장히 안 좋았다. 좀 안 좋았다라는 평을 좀 내리고 싶고요. 이 종목은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됩니다. 더 빠지면 안 되고요. 당장 내일부터 올라가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내일 주가가 빠진다. 지금 오늘 종가가 26,400원인데요. 만약에 이 가격을 이탈한다 그러면은 완전히 추세가 깨졌다고 보셔도 무방하고 일단 전량 매도하신 다음에 추후에 저 밑에서 한 2만 원쯤에서 기다린다든지 해가지고 저가를 다시 한번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저는 오늘 종가 26,400원을 내일 이 가격을 이탈한다 그러면은 일단 현금화 전략 좀 드리고 싶고요. 전략 매도하셔서 그리고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은 일단 본전권에서는 역시 마무리 전략 매도하셔가지고 이 종목보다는 좀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으로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일단 실망은 하지 마시고요.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더 빠지면 안 되는데 반등이 나오기도 되게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내일이 중요한 날이니까요. 내일장 일단 위든 아래든 움직일 테니까 올라가면은 본전 매도, 빠지면은 손절 하셔가지고 내일 이후로는 끌고 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난티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전화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저 우수 AMC요. 네, 우수 AMS 매수가와 예.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예?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요? 네. 5,900원에 네. 30%요. 네, 5,900원에 30% 오늘 매수하신 건가요, 시청자님? 예. 아, 오늘 매수하셨어요? 예. 네,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을 해서 좀 따라 잡으신 것 같은데 바로 전문가님께 진단 받아보도록 할게요. 예. 네, 전문가님 우수 AMS 5,900원에 30% 오늘 매수를 하셨다고 해요. 이 종목은 앞으로 어디까지 더 볼 수 있을까요? 아유, 잘 잡으셨네요. 예, 수고하십니다. 아유, 일단 축하드립니다. 예. 네네. 자, 오늘 보니까 일단 상한가로 예. 마감됐고, 그리고 예. 지금 이 종목이 시간의 거래를 제가 봤어요. 예. 시간에 혹시 빠질 수도 있으니까 봤는데, 예. 시간의 거래에서 물량이 안 빠지고 상한가를 그대로 지켜줬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매수한 사람들도 많지만, 지금 더 사고 싶은 사람이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이 한 번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매수하신 가격이 만약에 뭐 한 4,000원대 있다. 혹은 5,000원 예. 정도 있으면은 일단 빠져도 저는 보유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5,900원이라는 가격은 이거 조금 잘못하면 손실로 갈 수도 있는 금액이에요. 예. 그죠? 그래서 일단 이거는 잘 사셨고 단타 관점으로 봤을 때는 무지 잘하신 거고요. 일단 내일 아침에 주가가 어떻게 형성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예. 저는 바로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네. 수소차라고 네네. 수소차 종목인데 회사가 적자회사 그런 건 아닌가요? 그거 한번 봐드릴게요. 일단 화면 한번 좀 예. 띄워주세요. 자, 이제 보시면은 재무 상태는 그냥 견조합니다. 뭐 특별하게 예. 엄청 좋은 건 아니고요. 적자 회사도 아니고 그냥 평이해요. 그래서 실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회사는 아니고 이 회사는 이제 수소차도 있고 전기차도 있고 자동차 부품 쪽에 있는 회사라서 재료는 되게 많은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다른 수소차들이 좀 힘이 없을 때 얘가 이제 치고 갔는데 바닥에서 올라가는 쪽 보니까 힘은 있어요. 그래서 내일장에 어떤 가격이 형성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내일 아침에 갭상승을 띄우든 뭐 장추에 올라가게 된다면은 저는 바로 수익 실현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주가가 6,000원 밑으로 내려오면은 일단 저는 매도. 일단 파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6,000원을 깨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계속 가져가도 됩니다. 그래서 6,000원 가격만 꼭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가격 잘 지켜준다고 하면은 뭐 7,000원 이상도 볼 수 있는 구간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일장에 이 종목이 뭐 바로 상한가 또 가버린다. 그럼 반대로 팔 필요 없겠죠. 그럼 잘 가져가시면 되겠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6,000원만 잘 지켜지는지 그거 체크하시고 깨면은 팔고
지켜주면 보유하는 걸로 그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우수 AMS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7843님의 문자입니다.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LG하우시스 매수가 72,200원에 비중 15%입니다. 향후 전망 및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정말 이 종목은 지난해 11월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던데요. 어디까지 더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좋아요. 되게 좋은데 왜 좋으냐면은 재료가 너무 많습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SOC 사업, 그리고 건설업종,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제3신도시. 그럼 이 세 가지를 잘 한번 조합을 해보면은 아파트나 건물 짓는 회사,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 납품하는 회사, 거기다가 사람들이 이사 가죠? 인테리어 하죠? 인테리어 관련 회사들, 건축 자재 업종까지 지금 관련 주가는 전부 바닥인데 이런 걸 들고 있다면은 굉장히 복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뭐 보고 있죠? 테마 보고 있으니까. 저는 LG하우시스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차트 보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매수하신 뒤로 많이 빠져서 고생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저 5만 원 아래에서 샀으면 무지 좋았을 텐데. 아마 무서워서 못 사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잘 가져가시면 된다 생각하고요. 주가가 지금은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개인들 아무도 안 사요,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들만 신나게 지금 담고 있고요. 연기금 어디 가나 봤더니 이 종목 사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수급도 좋고 다 좋기 때문에 잘 가져가셔서 그냥 가져가셔도 한 8만 원까지는 저는 무난하게 간다고 보고요. 8만 원이 뭐 더 갈 수도 있어요. 올해 연말까지 본다면은 저는 10만 원까지도 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으로 엮여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고요. 한 가지 좀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것은 이번에 실적이 좋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주가가 빠질 것 같진 않은데 만약에 빠진다고 하면은 이거는 추가 매수 기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15% 들고 계시는데 5% 더 사가지고 20% 채워 놓으십시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가 조만간 나올 거고요. 실적 발표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은 추가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제가 볼 때는 한 6만 원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짧게 보신다면은 뭐 7만 5천 원, 길게 보신다면 뭐 10만 원까지 가져가셔도 되는 거니까 한번 쭉 장기 투자로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LG하우시스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도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5226님의 문자입니다. 유경훈 전문가님, 오늘 면세 관련주가 많이 하락해서 불안하네요. 호텔신라 비중 70% 매수 8만 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호텔신라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호텔신라 제가 공개 방송에서 진짜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이거 제가 공개 추천도 한 두세 번 정도 드렸던 것 같고요. 한번 좀 볼게요. 지금 이제 8만 원 들어가신 분들이면 어떤 상황이냐면은 제가 예전에 뭐라고 드렸었냐면은 이 종목을 제가 한 10월 달쯤에 한번 드렸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12월 달쯤에 한번 더 드렸었어요. 공개 방송 통해서. 이유는 뭐냐면 중국 소비주와 중국인들이 많이 오는 시기가 됐으니까. 이제 곧 중국 최대 명절인 또 춘절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중국인들 해외로 많이 놀러 가요. 그러니까 가까운 나라인 우리나라 올 수도 있고, 그죠? 그런 수혜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적풍은 이 종목을 가지고 얼마가 좋은 가격이라고 했을까? 저는 7만 원을 매수가로 줬어요. 7만 원 이하 내려오면은 사야 된다. 그리고 장기 목표가로 길게 보신다고 하면은 10만 원까지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8만 원 목표가, 돌파하면은 9만 원 목표가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으신 분들이 7만 원에 사가지고 8만 원에 팔고 또 7만 원에 들어가서 8만 원에 팔고 그렇게 매매하시는 종목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8만 원 다 파는데 거기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종목은 아쉬운 게 뭐냐면은 매수 비중이 너무 커요. 비중이 만약에 한 30% 들어갔다. 그러면은 좀 더 사도 되는데 70% 들어가 계시면은 이미 이거는 추가 매수를 해도 단가가 안 떨어져요.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일단 더 사지는 마시고요. 저는 그대로 보유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번에 주가가 밀릴 수도 있어요. 이번에 한번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 명절 끝나고 한번 조정 주고 갈 수도 있는 건데 이 회사가 가벼운 종목은 아닙니다. 시가총액이 3조 원짜리 기업이라서
이렇게 짧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아니니까 저는 좀 내려오더라도 참고 가져가시면 매수가위로 충분히 올라올 거라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서 8만 원을 회복해 준다고 하면은 그때 물량을 한 반절 정도를 줄이세요. 반절 줄이시고 나머지만 들고 가시고요. 그 뒤로는 제가 기존에 드렸던 전략대로 1차 목표가 9만 원이 되겠죠. 7만 원에 산 사람들은 8만 원에 팔 수 있겠지만 8만 원에 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9만 원 목표 잡으시고요. 정말 장기로 연말까지 보신다면 10만 원까지 저는 열어두고 보셔도 좋다. 이렇게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호텔 신라는 매수가 위로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8만 원을 회복하게 되면 물량을 반 정도 정리하시고요.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1차 목표가는 9만 원 잡아주셨고 더 장기로 보신다면 10만 원까지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은 모두 도와드렸고요. 전문가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어떤 종목이 오늘 공개될까요? 지금 제가 사실 장기적으로 봐야 될 만한 종목들은 진짜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이미 많은 종목들이 수익이 나고 있어서 지금 사라고 하기엔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 명절을 앞두고 사거래일 남았는데 제가 이 4일 안에 한번 수익을 내보려고 단기 종목들을 준비를 좀 해왔어요. 그래서 이 테마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 그리고 내일 발표 예정돼 있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발표랑 맞물려서 지금 이미 종목들이 다 위에 있어가지고 과연 사도 될까?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신규 진입 가능한 종목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 11시 반에 여러분들께 공개 드리고 전략까지 함께 드릴 거니까요. 오늘 종목 진단 받으시고 현금 생기신 분들은 이 종목 한번 들어가 보셔서 연휴 되기 전에 수익 한번 챙기시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최근에 우리 공개 방송에서 잡아드렸던 테마들을 보시면은 크게 달라지는 것들이 많이 없어요. 장기적인 테마는 지금 바닥에 있는 거 사는 게 맞고요. 단기적인 부분들은 이 세 가지 안에서 보시면 돼요. 대선 후보, 수소, 경협. 위험한 구간이지만 어쩌겠습니까? 그쪽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걸. 그래서 오늘은 그쪽에 있는 단기주를 드릴 테니까 단타, 단기 트레이딩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저는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어진 온라인 방송에서는 신규 편입을 위한 남북 경협 그리고 전당대회 관련한 종목을 공개한다고 하십니다. 설 연휴 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최적의 또 한 주니까요. 오늘 방송국 참여하셔서 이번 한 주 좋은 종목 받아가시고 세뱃돈을 두둑히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네, 대박스쿨 배너 확인하시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적풍 유경훈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화요일장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내일장도 좀 무난하게 좀 상승세로 보여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내일은 사실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불안한 하루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제 수요일부터 미중 무역 협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사건이 터져도 유럽에서 사건이 터져도 우리나라 증시는 굉장히 견조합니다. 오늘도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가시는 길 쪽 우리 대박스쿨에서 제가 잡아드린 전략대로 행하신다면은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야간 방송에서 그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방송에서 더 많은 이야기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대박스쿨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도 알찬 강의와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